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 오늘은 북한의 대남 총선 책략,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북한은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대한민국 총선에 과연 개입을 할 것인가? 만약 저들이 선거에 개입을 한다면 4월 총선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유형으로 개입할 것인지, 어떻게 300명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금년 4월 10일 총선에서도 틀림없이 개입을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20년 4월 총선 결과 180석의 거대 여당의 국회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북한의 그러한 경험은 북한이 한국 선거에 왜 개입을 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의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도 여소야대의 선거 결과를 추구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북한이 대한민국을 같은 민족이 아닌 철저한 적대국으로 인정, 괴뢰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두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과 중국 공산당 같은 적대 세력이 다가오는 4월 대한민국의 총선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업무 관련 내부 시스템이 북한 등 적대 세력의 해킹 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도에 의하면 현 수준의 보안 상태로는 언제든지 북한이나 중국 등 한국 정치에 개입하려는 외부 세력의 해킹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만일 이번 4월 총선에서 중국이나 북한이 선거에 개입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중국이 호주 등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선거와 관련해서 자국의 우호적인 특정 정당 및 후보에 대한 자금 지원과 반대 정당 및 후보에 대한 조작된 가짜뉴스, 비방, 흑색 선전 등 선거 개입 댓글 부대와 소셜미디어 SNS를 통한 여론 조작 등을 해왔다는 의혹은 그동안 끊임없이 여러 나라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은 2020년 총선에서 대규모 부정선거가 자행되면서 곧바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키르기스탄의 시민들은 정부 청사를 점거하고 대규모 집회와 항의 시위를 통해서 대통령을 사임시켰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고, 우파 민족주의를 비방하는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었는데, 키르기스탄은 그러한 여세를 몰아서 다음 해에 결국 재선거를 치렀으며, 그 결과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파 민족주의 정당들이 대거 대승을 거두게 된 사실은 대한민국의 4.15 총선에서 당시 집권 세력에 의해서 부정선거로 민주당이 180석을 강탈한 한국과는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것은 미국 국가정보국 DNA에서 공식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도 중국이 페이스북 등을 통한 선거 여론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들을 미뤄볼 때 오는 4월 한국 총선에 대한 중국이나 북한의 개입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가능한 일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 타국에 대한 선거 개입과 영향력, 공작 수행 추진 체계는 매우 정교하고도 은밀하며 조직적입니다. 중국의 소형으로 보이는 댓글은 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중국 관영 매체, 그리고 공산당의 최상위 전략 지도부까지 연계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정점으로 인민해방군 총참모부가 위치하며 그 산하에 사이버와 신호정보를 담당하는 3부가 있다고 하며, 다시 그 이하에는 이른바 61398 부대로 알려진 2국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에 의해 지휘 통제되는
중국 해커 그룹과 댓글 부대인 우마오당은 약 20여 개의 그룹 2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막대한 국력을 무기 개발에 쏟아부음으로써 주민들이 궁핍하고 피폐한 삶이 그 정도를 넘어서 폭발 직전의 위급한 상황에까지 다다라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전쟁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내부 불만을 잠재우려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실제로 대남 핵 사용을 불사한다라는 계산까지 염두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의 무모하고도 저돌적인 성격으로 보아서 이는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매우 심각하고도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위험천만한 최악의 경우까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전쟁 도발이나 대형 국지 도발을 재행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며, 핵 사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 현실인 이상 정부와 군 당국은 국방 방위 태세의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 전쟁 발발 시 북한의 핵무기와 발사 시설은 한국군과 미군의 최우선 정밀 타격 목표가 될 것이므로, 북한으로서는 핵을 초기에 사용하지 않으면 영영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갑작스러운 불장난을 할지도 모른다는 점 또한 심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원하는 불량 국가들이 패거리를 지어서 서로 협력하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뜨거운 신냉전이 한창이고, 이를 저지하는 미국과 서방은 피로감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국제적 혼돈 상황에서 중국이나 북한의 오판에 빌미를 준다면 대만 해협과 한반도는 순식간에 전화에 휩싸일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4.16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핵 확장 억제 강화라는 큰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철부지 김정은이 북에 존재하고 있는 한 북핵의 위협은 항상 상존해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한미 협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와 국가의 위기 상황, 국가의 장래보다는 자신들의 정치 생명, 수많은 범죄 사실들을 방탄국회로 막으려는 이재명과 그를 지지하는 개딸 패거리들에 휘둘리는 민주당의 정치 좀비들, 종전선언과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고 반미 반의를 겉멋으로 여기는 의식이 없는 정치 건달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러한 나라에 과연 미국 의회는 자신들이 최상의 전략 자산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에 동의를 할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6.25 전쟁 이래 가장 북한의 도발 위험성이 높은 해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을 적의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할 책임과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총선의 결과가 외부 세력의 해킹이나 불순한 공작에 의해서 국민 뜻에 역행하는 쪽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전쟁으로 나라를 침범당하는 결과나 같다는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대만 총통 선거에서와 같이 부정선거에 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 사전투표제도와 우편투표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말썽이 많은 전자개표 시스템을 완전 수개표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감한 조치가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는 기필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프랭크 남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 중국과 북한이 악랄한 총선 개입을 사전에 철저하게 분쇄하고 차단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윤석열 정부에 전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AI 자동 노출 시스템에 의해서 본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